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나는 사람 상대하는 일이 천직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셔도 좋아요. 오늘 영상은 낯선 사람과의 관계가 서툴러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고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죠. 낯선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일,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목소리로 세일즈 활동을 하는 일, 까다로운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일같이 말이죠. 살면서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안심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이런 심리 영역을 심리학에서는 안전지대,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것에도 구애를 받지 않고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을 뜻해요. 살면서 자기만의 안락한 영역 밖으로 나가서 불안과 긴장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어야 할 때도 있고, 아무리 소심한 사람이더라도 자신의 뜻을 주장해야 할 때가 있어요. 또 남의 시선이 쏟아지면 당장이라도 숨어버리고 싶은 사람들도요, 누군가를 상대로 말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회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까다로운 고객을 피하기 위해서 모니터 뒤에 숨는다든지, 그와 이야기를 하기 싫어서 전화통화를 하는 척을 한다든지, 못 들은 척하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상황을 회피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업무가 맡겨지면 최소한의 수준까지만 수행하는 방식으로 회피를 해요.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회피하는 동안 내가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를 찾아서 스스로 납득하고 난 신중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위안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회피를 반복할수록 어려움은 점점 더 커지게 돼요.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회피할수록 스트레스 지수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되죠. 회피하면 할수록 한 걸음 도전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따라서 성공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죠. 어려운 임무를 회피하면 잠깐 동안은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의미 있는 도전을 할 기회를 빼앗긴다는 점에서는 회피라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될 습관이에요. 우리가 부담스러운 일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5가지 심리 장벽들이 있어요. 첫 번째 심리 장벽은 이건 나답지 않은 모습이야 라면서 정체성에 대한 어려움이에요. 나답지 않다라는 느낌. 효과적인 업무 처리에 꼭 필요하지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억지로 해야 하고, 스스로 낯설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자신을 위선자라 가짜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심리 장벽은요, 사람들은 이러는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호감도에 관한 어려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기를 원합니다.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인정 욕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식욕이나 갈증, 주거에 대한 욕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해요. 행동 습관을 바꿨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되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세 번째 심리 장벽은요, 내가 이 일에 소질이 없는 걸 다른 사람들도 다 알 거야 라는 경쟁력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가면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면증후군이란 자신이 거둔 성공이나 업적이 피나는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운이나 우연 때문이라고 여겨서 자신이 원래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심리를 말해요. 실제로 미국의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대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스스로 형편없는 무능력자라고 생각하는 답변이 많이 나왔대요. 나는 이러한 일이 적합하지 않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여기는 감정인데요. 저 역시도 스스로 전문가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가면증후군에 시달리곤 해요. 그래서인지 더 공부를 하게 되고 더 도전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기도 했어요. 네 번째 심리 장벽은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라면서 분노를 느끼는 어려움이에요. 새로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행동하는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사실 나도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낄 수 있어요. 이는 애초에 행동 습관을 바꾸는 일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부터 비롯되기도 합니다. 5번째 심리 장벽은요, 이게 정녕 맞는 걸까? 라는 도덕성에 대한 어려움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도덕성에 대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빨간 딱지를 붙여야 하는 공무원분들이거나 불행적인 사고에 희생자들을 찾아서 최초로 인터뷰를 해낸다든지 안락사를 시켜야 하는 경우 등 내가 그런 행동을 꼭 해야만 하는 건가에 대한 의심스러운 힘든 부분들을 느낄 수도 있어요. 버거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무엇보다 이 5가지 심리 장벽을 인지하고 극복하기 위한 발판이 필요해요. 심리학에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발판, 영어로는 스캐폴딩이라고 하는데요. 스캐폴딩은 원래 고층 건물 같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지지대를 말합니다. 우리의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지대로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지대는 자기 확신, 두 번째 지지대는 맞춤화, 세 번째 지지대는 자기 인식입니다. 첫 번째 자기 확신은 나만은 나를 응원하는 마음가짐인데요. 우리가 하는 인간관계가 우리의 커리어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면,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가 업무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면,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가 우리의 성과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굳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확신은 우리가 하려는 행동의 목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어떤 고통과 스트레스라도 전부 감내하면서까지 성취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자기 확신의 예로는 소아외과 의사의 사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아외과 의사가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치료를 할 때 의사로서 경험하는 고통을 자기 확신을 통해서 이겨낸다라고 하는데요. 한 소아외과 의사는 말했어요. 아이가 폭발하듯이 우는 걸 아무렇지 않게 바라볼 수 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커질수록 점점 견딜만 하더군요 라고 말이죠.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과 내 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맞춤화인데요. 변화를 통해 나만의 소통 방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수행하려는 일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실행해보는 것인데요. 마치 배우가 본인의 역할에 따라서 배역에 충실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 습관을 바꿔보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칭찬에 인색하고 아주 잘했어, 훌륭하게 해냈어 같은 최상급의 칭찬을 하는 것이 싫고 어색하다면 덕분에 고객들이 정말 기뻐하더라 같이 중립된 입장이 돼서 표현해 본다든지, 말투나 어조가 단조롭고 냉정하게 느껴지신다면 따뜻한 단어나 문장을 추가해서 덧붙여서 말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 나는 말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디랭귀지를 활용해 보세요. 바디랭귀지는 몸짓이나 손짓, 표정같이 직접적인 신체 동작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하버드대학교 사회학자는 말합니다. 단순히 당당한 포즈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일시적인 자신감을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위축되고 긴장될수록 어깨를 펴고 허리를 세워주세요. 회의 시간에 의견이 있다면 손을 번쩍 올리고 표현한다든지, 공감의 표현으로는 눈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나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행동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소품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소아외과 의사들은 치료가 진행될 때 아이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비눗방울 놀이 장난감 같은 것들을 갖다 놓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려운 도전이 주는 난관을 넘어서기 위해서 행운의 상징물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독일 심리학자가 골프장을 찾은 한 그룹에게 행운의 공이라는 말을 하면서 공을 나눠줬고요. 또 다른 그룹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공을 나눠주고 퍼팅을 시켜본 결과 행운 공을 받은 그룹들의 결과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해요. 행운의 상징물을 받은 것만으로도 주어진 과제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고 행운이 찾아오리라고 믿고 더 끈기 있게 도전할 수 있었던 거래요. 저도 승무원을 할 때 승무원 옷을 입으면서 다짐을 했어요. 마치 세일러문 변신하는 것처럼 마음을 먹고 원래 나보다 서비스 전문가로 변신! 뭐 이런 느낌으로 마음가짐을 했던 것 같아요. 주변 소품을 사용하는 것 말고도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또 하나의 기술은 상황에 맞는 자리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인데요. 수업을 들을 때 맨 앞줄에 앉으면 그 자리에서 말을 할 용기가 생기고 교수님의 눈에 띄기도 쉽잖아요. 거절을 해야 될 때는 옆좌석보다는 바로 앞 맞은편 자리에 앉고, 불만 고객을 응대를 할 때는 고객은 자리에 앉히고 나는 서서 응대를 하는 등의 내가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좌석을 선택하고 상황을 바꿔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도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새로운 기술을 익힐 때 그것이 완전 몸에 익힐 때까지 연습 과정을 반복하잖아요. 의사들도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서로 실습 대상이 되어주는
들어주기도 하고, 경찰들도 임무 수행을 하기 전에 불법 거주자들에게 할 말들을 수십 번 연습해요. 꾸준한 연습이 새로 얻는 지식과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즉, 어려운 일이 닥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아 인식인데요. 캔두 정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 불현듯 자신감이 솟구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눈앞의 상황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충만하다라는 확신을 하는 것을 말해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직접 실행하는 습관만으로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 전까지 사실 우리는 어떠한 능력이 숨겨져 있는지는 결코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확고한 자기 인식을 위해서는 나는 할 수 있어 같이 1인칭 주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원형 넌 할 수 있어 같이 3인칭 주어를 사용할 때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목적과 목표가 있어서 이 일을 선택했고 또 변화할 수 있어요. 이러한 자기 확신이 필요하고 그 상황에 맞는 맞춤화하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고 실천해 주세요. 어렵다고 느껴지는 심리 장벽에 부딪혔을 때 나만 이러는 게 아니야. 모두가 이러한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을 알고 장벽을 한번 넘어보자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꼭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도전해보지도 않고 회피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내용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인간관계론 강의라는 서적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